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그 잠정안을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잠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짜여져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민간 권고안이라고 해서 에너지 기본계획 그 권고안을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표를 했던데, 어떤 성격이고 그게 어떤 절차상으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산업부에서 법에 따라서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절차입니다. 2007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그 실무진 워킹그룹의 이름으로 뭐 공개를 해서 그 검토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 초안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초안인 거죠. 그리고 전력뿐만 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40년까지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그 기획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잠정안의 내용을 우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최상위 기본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 우리가 앞으로 2040년까지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공급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지 정말 어설픈 대선 공약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구호만 있는. 내용 중에 특징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이제 2040년까지 우리의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의 비중을 25%에서 40% 정도로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언론에 주로 보도가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그 탈원전 또는 그 재생, 신재생도 아니고 재생이죠. 태양광 풍력 확대 정책하고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2040년까지 우리의 에너지 수급을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2040년까지 전력을 포함한 겁니다.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요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경제 활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편익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 곧바로 그 경제 활동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국민 편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그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연 한 3% 정도 성장해 오던 그런 에너지 소비를 느닷없이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증가를 그냥 놔두다가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수요 감축 노력을 해가지고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정부 임기가 끝나고 한참 후의 일인데 이걸 이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그건 왜 그런가요? 소위 말하는 탈원전이라는 거를 뭐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도 그건 그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궁금하기 되는데. 그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발표된 권고안에 보면은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예. 우선 그 신재생, 예.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제 동결을 하는 상황이니까 2배로 늘리면 뭔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예. 가장 많이 주는 게 의외로 석유예요. 석유. 예. 석유를 무려 27%나 줄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는 무려 10%나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에너지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그 형태의 에너지를 그 가장 많이 사용할 건가. 지금은 석탄하고 석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전기의 소비량이 제일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기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좋죠. 전기는 편리하고 사용자한테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오염이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그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우리가 그 석탄하고 1차 에너지를 그 줄이고 1차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전기 중심의 사회로 갈 만큼 우리의 그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느냐,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 그 확실치 않거든요. 근데 전력 중심의 그 신재생 강조하는 신재생을 강조하는 그런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겠다. 이것도 이제 에너지 원으로 한다면서 전력 믹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전력 믹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원전을 늘리겠다는 얘기도 없고 태양광을 늘리겠다는 방법론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여간 그 전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석유를 27%나 줄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권고안을 보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석유 중화학 산업에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자력 다음으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그 투자를 했던 분야가 바로 석유 정유 산업입니다. 정유 산업이 지금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정유 산업의 규모는 세계 6위예요. 어마어마한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일본하고 독일 뭐 이런 정도를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동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중동에서 일주일이 걸려서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울산하고 여천에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하고 경유로 원유를 사오는데 그 들였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많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소비를 27%나 줄이겠다는 거예요, 수요를. 그러면 그 석유화학 산업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정유 산업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걸 그 많이 확충을 한다고 그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우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신재생. 근데 사실은 신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 게 없어요.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 수소도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지. 그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재생에서 신에너지는 없는 거고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어요. 그 바이오를 우리가 노력을 했다가 거의 지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는데 발전량의 25 내지 40%를 신재생으로 그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는 선언적인 주장이 있을 뿐이고요. 지금은 이게 몇 퍼센트나 되죠? 지금은 6% 수준이죠. 그거를 40%까지. 예, 40%까지 올리면은 황당한 얘기죠. 태양광 풍력은 미래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아직은 우리가 사회 전체가 그 태양광 풍력에 그 집중적으로 의존을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간헐성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24시간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가동할 수 있는 전원이 아닙니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되고 우리가 정작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공급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전기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석유화학이나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전기는 생산하는 즉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일부에서는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하나는 양수 발전소라고 우리가 한 7, 8개가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는 짓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 파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 꼭대기에다도 거대한 댐을 만들어야 되고 지하에다도 거대한 댐을 만들어야 되고 산 정상에서부터 바로 아래로 엄청난 규모의 터널을 뚫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 파괴가 엄청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양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건데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은 우리 휴대폰에 사용하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요. 이거는 우리 휴대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폭발을 하는 아주 화재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불안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시스템에다가 대규모로 묶어 놓으면은 이건 뭐 지금도 벌써 올해만 해도 벌써 70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ESS 기술에 의존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을 가동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ESS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고온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완성이 돼야지 돼요. 아직은 뭐 초보 수준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조차도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럼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발전을 해주지 못하는 전원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광 풍력이 전기를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에 당장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다른 발전 시설이 있어야죠. 그 발전 시설이 지금은 LNG 발전소입니다. LNG 발전소를 그 정부에서 또는 태양광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인식입니다. 이 그 LNG는 그 에너지 함량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은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를 37%를 절감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을. 그런데 우리 지금 그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탈원전 기조 때문에 원전을 세워놓고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가동하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었어요.
근데 2017년까지 37% 거의 40%를 거의 절반 수준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태양광 풍력 때문에 LNG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을 하고 LNG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온실가스가 문제입니다. 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7% 감축 목표는 우리 정부가 2008년인가 9년에 자발적으로 가서 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국제적으로 통상 압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산업을 그 멈추라고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태양광 풍력에 지금 우리한테 집중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없고 이 태양광 풍력이 그 자체로는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온실가스 배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두 배로 대한 지어야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 태양광 발전의 태양광 풍력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발표했던 그 새만금 신재생 단지입니다. 단지,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러죠. 4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그 표준 원전 4기에 해당되는 시설 용량을 가진 그 신재생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조를 쏟아부어요. 10조를 쏟아붓는데 그 수명은 20년이에요. 20년 후에는 그걸 다 뜯어 없애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20년만 쓰고 버린다는 게 지금 새만금 신재생 단지의 계획입니다. 원래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년 수준이에요. 뭐 중국산은 5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뭐 좀 잘 만들면 한 25년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 평균 한 20년으로 봅니다. 어차피 20년 후면은 그걸 이제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새 걸로 교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 뜯어서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새만금은 처음부터 20년 후에는 뜯어 없애겠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10조를 쏟아붓습니다. 10조라는 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원전 3기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원전 3기를 지어 놓으면은 보통 한 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6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60년을 적어도 60년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 4기가와트의 시설을 갖추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겁니다. 이 4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갖춘 태양광 풍력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은 4기가와트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0.6기가와트입니다. 원전 한 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연구 정지시키겠다는 월성 1호기의 발전량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0.5 내지 6기가와트면은 한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예요.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10%를 거기다가 그 할애를 하고 그런데 그 새만금 단지 계획에 보면은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그래요. 60만 가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10만 명이 가서 일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은 6가구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그 한 명의 근로자가 그 월급을 받는 거죠. 연봉을 받는 거죠. 근데 한 가구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만 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한 해 연봉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6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에너지 산업은 사회 기반 시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시설이지요. 예.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만들 때 그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유지관리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사회 기반 시설 SOC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그 사회 기반 시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그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에너지 산업이 더 이상 사회 기반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지금 그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신재생을 강조하는 이 소위 전문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산업은 초기 투자를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이제 새만금 얘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걸 안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만금뿐이 아니고 지금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노후 대책이 됐다. 예, 태양광은 지금 지역에서 그렇죠. 뭐. 지금 현재 태양광은 아주 훌륭한 그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복지 제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제도로 하면은 태양광 시설을 갖추면은 뭐 정부의 그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정책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남의 땅에다가라도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20년 동안의 그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소위 그 전력 그 차액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DJ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폐지를 했던 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죠.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그 수입이 보장되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 사업자들의 상당 부분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단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소위 그렇죠. 진보 성향의 NGO들이 그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태양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 우리 사회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산업이나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전력 수급의 핵심 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 언론에도 보도가 예,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하고 풍력의 소위 이해 당사자들, 스테이크 홀더들이 늘어나면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양광 시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동안 수입이 보장돼요. 태양광은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난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는 현재의 태양광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로 교체를 하려면은 자기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해야지 돼요. 지금 독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년을 수입을 보장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양광 기술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태양광 시설은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 폐기물을 누가 처리할 건가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지금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뭐 산업부에서는 뭐 재활용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재활용 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태양광 패널에 쓰는 99%에 해당되는 유리는 그냥 강변에 가서 퍼가지고 해변에서 퍼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값이 쌉니다. 폐기의 문제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일부에서 뭐 거기에 중금속이 녹아 나온다 뭐 이런 뭐 가짜 뉴스니 아니니 뭐 그러고 싸우는데 사실은 태양광 패널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기가 막힌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정말 골칫거리고,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년 동안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건 정부가 세금 뭐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전이나 네. 그 저 석탄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원가가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원가 그 감소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동안을 약속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데 그 대신에 이 태양광 때문에 그 원전을 세워야지 되고 LNG를 가동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데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요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몇 년 전에 이제 그 원전을 저쪽 영남 지방에 원전을 완공을 하고 나서 이 송전탑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던 게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그렇죠. 사태라고 있었죠.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 송전탑이 문제니까 발전소를 그러면 도시 근방으로 끌고 오자. 그걸 분산형 전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정말 그게 지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아주 강력하게 그 분산형 전원 정책이 들어가 있고요. 이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도 분산형 전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쓰는 방법은 그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예요. 발전소를 작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면은 관리가 어려워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그 그렇죠. 이코노미 오브 그 스케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해야지 소비자가 혜택을 봅니다. 이거를 다른 이유 때문에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효율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전부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 비용도 그러니까 분산형이라는 건 우선 첫 번째로 그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노릇입니다. 이게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발전소를 대형으로 만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발전소를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경제학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오염과 그 소비의 그 분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대형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발생시키면 그때 오염 해소 시설은 제소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분산형은 이거를 대도시 근방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오염과 소비의 분리를 포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 해소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까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져서 부담이 늘어나고 오염 해소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신재생 태양광이 정확하게 그런 거죠.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저밀도 전력 생산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 근방에다가 못하고 전국에다가 깔아야지 돼요. 그거를 송전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생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은 한전의 경우에는 원전이 24개예요.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사장 한 명만 관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은 원전 24기가 돌아갑니다. 그죠? 이 태양광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사업자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어요. 사회적 책임감도 없어요. 2030년이 되면은 태양광 사업자가 수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만 명을 한전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분산형이라는 거는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험하고 그 기술적으로도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인데 이게 지금 애기본도 그렇고 예.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정책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우선은 지금 그 잠정안이라고 권고안이라고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산업부의 장관도 바뀌었고 예. 이 양반은 그래도 뭐 산업부에 있으면서 그 에너지 분야도 담당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장관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할 겁니다. 이분이 이 팀을 새로 짜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에너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2035년까지의 계획이 잡혀 그렇죠. 있어요. 예, 2차 계획이. 그러니까 그 뭐 5년마다 바꾸기로 했으니까 5년마다 바꾸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다 늦어졌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망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1년쯤 그 늦추고 제대로 된 전문가로 워킹 그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믹스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발전의 믹스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수요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말 그 통찰력이 담겨 있는 기본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권고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입니다. 이 정말 권고안을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게 바닥부터 교수님의 뜯어 고쳐야지 되고 생각이시고. 예. 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끝냈으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